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5G 관련주들 다뤄볼 텐데, 사실 5G 관련주로는 일찍이 저희가 다뤘던 적이 많죠. KMW, RFHIC, 솔리드 등등 5G 관련주들을 짚어봤었는데, 최근에 조금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5G 관련주들, 여기가 고점? 저희는 아직 제대로 개화도 안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5G 관련주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미국, 중국 등의 5G 인프라 구축의 현황에 대해서는 짚어보지 않을게요.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5G 업황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자, 우리가 그렇게 애찬하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지만 도대체 왜 5G로도 엮여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도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부가 5G 관련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모든 장비를 다 만들지 않습니다. 각 협력사들을 통해서 부품을 조달받고 완제품 형식으로 고객사에 납품하는 구조인데,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5G 장비 시장 점유율, 이걸 적어볼까요? 4위입니다. 4위예요. 현재까지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점유율이 13.2% 점유율을 달성했는데, 중국 화웨이가 35.7%, 그리고 스웨덴의 에릭슨이 24.6%, 핀란드의 노키아가 15.8%, 이렇게 지금 체계가 굳혀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5G 시장에서의 큰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죠. 이유는 중국의 화웨이 때문인데, 지금 미국은 화웨이를 사실상 죽이려고 작정한 모습이에요. 미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포함된 부분들을 모두 화웨이 납품이 금지되었고, 이미 미국 내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은 쓰면 안 되는 제품으로 거의 굳혀졌죠. 이와 함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화웨이 공급도 꺼리고 납품도 꺼리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화웨이가 이러한 위기 속에 반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은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글로벌 5G 시장에 왜 집중해야 하는지 투자자의 관점으로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시죠? 자, 삼성전자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5G 시장 장악을 위한 행동에 나섰는데, 미국의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8조 원의 네트워크 공급 장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버라이즌은 국내로 따지면 SK텔레콤과 같은 미국 내 통신사 위치라고 보시면 될 텐데, 국내 통신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수출 계약이고 미국 진출 20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근데 이러한 날개가 이제 펴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의 5G 장비 중 국내 부품사는 현재까지 86개사이고, 국내 부품에 의존하는 국내 내수율은 40에서 60%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날 때 관련 협력사들도 같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주들을 탐색하고 추적하는 이유일 것이고, 이러한 삼성전자의 수주 계약은 조만간 장비업계 3위인 노키아를 제치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말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자, 미국에는 지금 현재 3.5GHz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었고, 연말에는 3.7에서 3.9GHz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동통신사들은 이렇게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 할당 받은 커버리지를 구축해야 하죠. 당연히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할 텐데, 이때 본격적인 장비 업체 선정이 됩니다. 그때 노키아를 할지 에릭슨을 할지 삼성전자를 할지 그때 결정이 될 텐데, 미국에서는 2025년까지 약 360조 원에 달하는 5G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올해 연말 최대 3.9GHz 주파수 경매도 예정되어 있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5G? 가상현실이든 자율주행이든 뭐든 4차 산업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28GHz의 주파수 영역대는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는 건 28GHz의 고도,
주파수 영역까지는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인데 5G 관련주들의 주가가 너무 높아서 이제는 잔치가 끝났다? 그렇게 이 업황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장비 업종 특성상 향후 1, 2년 동안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 이러한 안정적인 매출 플로어가 구축되는 업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죠. 삼성전자는 이 치열한 5G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또 캐나다 하다가 이번에 미국 버라이즌에 약 8조 원의 정말 큰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유럽, 프랑스 최대 통신사인 오렌지와 인도 최대 통신업체인 릴라이언스, 지오 등과도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일단 버라이즌양 계약 수주가 앞으로의 다른 국가와의 계약 체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 미국 통신 프로세서가 어찌 보면 기준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미국의 가장 큰 이통사를 고객사로 확보한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란 것은 다들 알고 있죠, 이젠. 자, 바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매출액은 올해 1분기 매출액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 전체 매출액의 절반, 바로 턱밑까지 달성한 부분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요.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휴대폰, 가전이 중심이었고 네트워크 사업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부도 있었어? 할 정도로 관심 바퀴였지만 이번에 제대로 날개 피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이 매출 추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옆에 보시면 아시듯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도에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세계 최초로 5G 상용 개통에 성공했습니다. 뒤이어서 미국의 버라이즌, AT&T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일본에서는 KDDI와 NTT 도코모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자, 참 많이 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도 장비 수주 계약을 확대하려는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고, 화해가 사실상 퇴출된다면 이만한 기회는 다시 없을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삼성전자와 함께 기업들과 5G 업황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을 추려봐야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진 않을게요. 워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꼭 5G에만 움직임을 가져가는 기업도 아니에요. 워낙 덩치가 크고 영위하는 사업군이 많기 때문인데, 우선 삼성전자를 제외한 분야별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자, 셋 개발에서는 KMW, 이미 삼성전자와 북미 RRH 공동 개발한 협력한 이력도 있고 저희도 현재 이미 진입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함체는 서진 시스템, 안테나는 에이스테크, RF텍, KMW, 그리고 필터류는 에이스테크와 KMW,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RFHIC. 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고 상용하는 업체는 전 세계에 거의 2군데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 하나가 RFHIC, 마찬가지로 저희도 진입해 있는 상태이고, 광학 트랜시버는 오일솔루션, 셋 LNB는 대덕. 근데 그 셋 LNB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 말하겠고, 소프트웨어는 나무기술이 있는데 꼭 삼성전자와 엮이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긴 하죠. 자, 글로벌 5G 장비사들은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GT 이렇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웨이도 있겠지만, 우선 화웨이는 일단 논외로 할게요. 이 외에 얼마나 많은 공급사를 두고 있는가도 중요하죠. 이제부터 단발성으로 끝날 종목이냐 아니면 지속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냐를 선별하는 데는 이렇게 공급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를 추적하는 게 첫 번째이고, 자, 그 다음 지금 단계는 5G망 구축과 단말기 보급 고도화 시기가 겹쳐지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에요. 박스 쳐놓은 부분. 총 이렇게 5G 구축, 단말기 보급, 5G 서비스 확대, 이렇게 세 구간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직 서비스 확대의 기점은 아니에요. 지금은 인프라 구축도 하면서,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에서 5G망 단말기를 생산해야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5G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드리는 종목은 역시나 저희가 좋아하는 KMW입니다. 자, 우선 공급사 현황 이거를 다시 보시면 안테나, RRH, RF 부품, 스몰셀까지 기지국 장비 대부분을 만들고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GT까지 모두 고객사로 두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도 하반기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화웨이가 시장에서 이탈한다면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이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KMW, 이 글로벌 5G 장비사들과 모두 거래를 하고 있죠.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노키아에는 시스템 장비, 필터, 그리고 노키아에는 시스템 장비와 똑같이 삼성전자, 노키아는 똑같이 시스템 장비와 필터를 납품하고 있고, GTE에는 필터, 그리고 에릭슨에도 필터를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서 GTE는 중국 기업이에요. 화웨이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중국 시장도 놓칠 수 없죠.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워낙 내수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정말 놓칠 수 없어요. 근데 KMW, 이 GTE가 납품받는 필터류의 60%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시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차트를 짧게 본다면 누군가는 이미 고점이다. 왜냐면 이걸 멀리 볼까요? 이미 상승 랠리를 시작했을 때 이때 8만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작년에 5G 대장주라 해서 엄청 시세 랠리가 나왔을 때가 기대감과 더불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수혜분을 가지고 포지션을 차지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이 차이이고, 급박하게 올라온 것 같지만, 자, 상승과 조정 반복하면서 차츰 매물 소화해주면서 올라왔던 부분이고, 지금의 이러한 주가 그림을 만들어준 것은 기관이죠. 지금의 변동폭이 조금 작아져야 합니다. 작아지고 있고요. 제대로 가고 있어요. 나갈 물량, 잔존할 물량 구분이 되어야 하는 시기를 거쳐야 하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여기까지 다시 급락하게 된다면, 만약 KMW가 주가가 여기까지 급락을 한다면 5G 섹터 전체가 충격을 입을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 할 텐데, 오히려 하반기 기대를 하면 했지 리스크가 팽배해지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이 업황에 투자하는 시기가 앞으로 1년, 2년 내에 집중된다면 지금부터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 KMW입니다. 그 다음으로 HFR, 유무선 통신용 네트워크 장비 전문 기업인데, 그 중에서 프론트롤 장비에 특화되어 있어요. 현재 미국 버라이즌의 5G 프론트롤 장비 공급을 이미 시작했고, AT&T에도 현장 시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국 내에 프론트롤 관련 판은 깔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인데, 현재 동남아와 남아공 지역에서도 통신장비 판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해외 매출 증가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HFR, 우선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고 내년에 급격한 성장을 가늠되는 종목이다 라고 분류하세요. 내년 고성장을 바라본다면 투자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HFR 차트만 본다면 변동성이 조금 심합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가 추이를 본다면, 이거를 좀 멀리 볼게요. 전체적인 주가 추이를 본다면 2019년도부터 저점은 높여가는 그림은 맞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워낙 이러한 추세 무시하고 변동성이 컸던 게 조금 투자 관점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당장의 투자 관점은 매수보다는 기다림이 지금은 조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러한 상승각 만들고 변동폭이 축소되는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 변동폭은 흔히 말해서 횡보 그림을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절대 관심을 놓을 종목은 아니지만 당장 무리한 매매는 굳이 권유드리지 않아도 될 종목이 HFR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에이스테크, 저희가 KMW와 비교를 많이 하는 종목인데, 왜냐하면 KMW와 영위하고 있는 부품, 생산 품목이 거의 비슷해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지국 장비 대부분을 만드는데, 차이점이라면 KMW가 화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글로벌 5G 장비사들과 거래를 하지만 에이스테크는 삼성전자양 의존도가 다소 높습니다. 그래도 현재 기지국용 안테나 국내 점유율 1위 업체가 에이스테크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 50%를 점유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안테나양 매출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에릭슨의 탑원 벤더사이고,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글로벌 시장 확대는 당연히 에이스테크에게도 낙수 효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에이스테크 좋은 기업이에요. 정말 진짜 좋은 기업 맞습니다. 먼저 에이스테크 차트만 본다면, 이때 강하게 시세가 반영된 이후에 현재 종가상 큰 흐름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얼마 됐나요?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누군가는 지금 고점에서 횡보한다 하겠지만 저희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 당연히 이러한 매물을 충분히 소화해주는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가 차트에 지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데, 분명 업황 자체는 죽지 않는다. 근데 다소 높아 보이네? 누군가는 겁먹고 나가거나 또는 기다림에 지쳐서 나가야던가 할 테고, 누군가는 지금 잡아야지 하는 매수대기 구간으로 현 시점 들어올 테고, 현재 일봉상 20일 이평선이 소폭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평선들의 이격이 좁혀지면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결정이 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저희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5G에 대해서는 이 방향성이 아래로 향하기보다는 위로 향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죠. 이유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황이 가진 성장 모멘텀의 크기가 너무 커요. 5G 자체가. 해서 매수 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대신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는 될 수 있다를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RFHIC. 자, RFHIC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기업은 일본의 스미토모와 한국의 RFHIC가 시장의 85%를 먹은 상태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단 두 곳에서만 거의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는 통신망의 전력 증폭기 촉매예요. 즉, 더 많은 전송량과 더 빠른 전송 속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필수제로 전향될 제품 품목이라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이 질화갈륨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5G 개화와 함께 삼성전자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동사에도 큰 수혜로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RFHIC 차트만 본다면 역시나 고점이란 인식이 되죠. 특히 44,000원 이 구간을 참 뚫기 힘드는데, 근데 지금 저항 구간이 조금 더 위로 45,000원, 이걸 멀리 볼게요. 자, 45,000원 구간이라 보이는데, 인식이 되는데, 보세요. RFHIC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였는지를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화웨이 향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점이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화웨이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존도가 높던 RFHIC 매출도 낮아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화웨이 향 매출 의존도를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까지 그 공급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공급사를 다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했고, 뜻하지 않은 화해양 리스크가 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개선되면서 현 위치에 와 있는데,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결코 소외될래야 될 수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종목이 RFHIC입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이러한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저점 높여가는 우상향 주가 추이 발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는 게 서진 시스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 라인업, 여기 보이시죠? 이 라인업의 모든 케이스를 단독 생산하는 기업이 서진 시스템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삼성전자에 뭐가 납품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삼성전자의 모든 통신 장비 케이스는 서진 시스템이 만든다. 이게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5G 케이스의 경우에는 단가가 LTE 케이스 대비 약 4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LTE 시절 케이스 4개 판매하는 것보다 현재 1개 팔아도 마진이 비슷하게 남죠. 이게 지금 서진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바로 차트 보기 전에 바로 다음 종목으로 보고 한꺼번에 차트 볼게요. 그 다음 기가레인. 얼마 전 보도에도 나왔듯이 삼성전자의 5G 기지국 장비인 커넥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 외에 기지국 안테나 공급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2019년도에 5G 기지국용 안테나 및 RF 커넥터를 개발 성공했다는 점이 이 기가레인의 핵심 투자 포인트이고, 이를 삼성전자가 공급받고 있다면 당연히 5G 수혜주로 중심에서 소외되진 않을 종목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솔리드 볼게요. 무선통신 장비로는 중계기를 만들고 있고, 유선통신 장비로는 주로 WDM 솔루션을 납품하는데, 솔리드 인빌딩 중계기 관련으로 특화되어 있죠. 현재 국내 통신 3사 모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국내 1위 공급업체입니다. 중계기에서는요.
대표적인 중계기는 인빌딩에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인빌딩 솔루션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럽에서의 성장성도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공급망 확대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짧게 볼게요. 먼저 서진 시스템. 자, 주가가 한창 올랐다가 최근에 다른 5G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축소되지만 주가 흐름은 조금씩 아래로 기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내려온다면 이전 장대 양봉의 시초가 48,000원까지 시초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사실 내려온다면 이전 장대 양봉의 시초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이라는 점 유의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래로는 내려가기 힘든 물량이 이미 유입되었고, 아래에서 받치는 매수대기 자금도 꽤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는 5만원,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아래로 조금 더 땡겨서 내려와 줬을 때를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기가레인이었죠. 자, 기가레인 차트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다른 종목보단. 이게 원래부터가 어느 정도 원래부터가 시세가 조금씩 반영됐다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급격히 시세가 언론 보도 이슈를 하나 통해서 확 띄워진 상태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급격히 상승각을 만들었다면 분명 단기 차익 실현 욕구도 정말 강한 시점이 맞습니다. 쭉 일봉상 5일선 타고 움직인다 라고 가늠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무너지긴 해요. 해서 기가레인 관심주에서 절대 소외시킬 종목은 아니지만 매수 관점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분이 만들어줬던 길이를 하나의 캔들로 본다면 이 캔들의 어깨 또는 허리, 여기까지는 저희가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 구간으로 가늠을 하고, 이 어깨 또는 허리까지는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 구간으로 가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어깨 16,000원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매수하기엔 조금 현 시점 부담스러운 자리가 현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가레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였죠. 네, 주가는 충분히 차익 물량 소화해주는 그림이고, 현 시점에서 어느정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듯한 움직임이죠. 딱히 많이 내놓지도 많이 사지도 않는 그림인데, 매수 대기 자금이 몰린 구간이 이 20일 이평선 걸쳐있는 구간 11,800원 구간으로 보이는데, 밀린다면 이 11,8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20일 이평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지만 그 이하로는 쉽게 이탈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씩 현 시점 발 담그면서 계획적으로 모아가기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5G 관련주들 살펴봤고, 이미 5G 관련주 시세가 나왔다, 고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5G 개화가 시작이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미 이러한 종목들은 미리미리 매집이 이뤄지기도 했겠죠. 이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5G 관련주들 살펴봤고, 추후에 더 나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실시간 댓글 리딩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추천 종목은 보통 시초가 단타 매매를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듯하고, 오늘의 추천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이 14일이죠. 네, 보락, 유진기업, IG비전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 익절, 한 종목 손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